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조재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반골 판사 출신이라는 평판이 무색하지 않게 조재현 후보자는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등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고 출신으로 은행을 다니다 야간대 법대에서 공부하며 사법고시 수석 합격, 대법관 후보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과도한 조기 유학 비용과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등 개인적 흠결 논란에 대해선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재현 후보자는 그러나 사법개혁 등 정책 질의에 대해선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사법부 민주화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법부 민주화 요망이 크다며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시원하게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법 불신의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전관예우의 의혹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는 또 법관 독립은 법관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다 대법관이 되는 게 판사들에게 미안하고 염치 없다면서도 대법원 구성 및 법원 내 의견 개진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법관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 조재현 후보자는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조언을 성실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대법원 얘기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이번에는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남인수 판사인데요. 네. 남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3,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글을 통해 남 판사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오는 24일 2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당 컴퓨터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퓨터라고 의심되는 컴퓨터인데요. 네. 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네. 계속 논란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나 재조사는 없다. 그리고 특히 법관 PC 조사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회의 상설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네.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 법관회의 상설화는 받겠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안 된다라는 네.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컴퓨터를 열어 조사하는 교각사로의 우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법관회의에 던졌습니다. 네. 명분은 재판 관련 자료 등 이 판사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속내로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보다 판사 컴퓨터 조사라는 즉 헌법에서 보장한 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는 선례를 만들지 마라. 재무덤 팔찌 타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남인수 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 말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은 데에는 나름 근거와 명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건가요? 네, 남 판사 주장은 해당 컴퓨터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행정용 컴퓨터로 판사실 소속 판사의 재판용 컴퓨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판사 재판용 컴퓨터 아닌데 딴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정면으로 치받은 겁니다.
해당 PC는 결정문이나 판결문 초안 등이 보관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관 독립 영역이 아니다라는 게 남 판사가 어제 올린 글입니다. 네, 뭐 정말 세게 들이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뭐 법원행정처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남 판사 주장대로 행정용 PC와 재판용 PC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는 팩트가 맞나요? 네,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맞다 네. 아니다 확답을 피했는데요. 네.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남 판사가 얘기한 이 행정용 컴퓨터와 네. 재판용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행정 PC, 재판 PC 이렇게 나뉜다는 건지 네. 아니면 한 컴퓨터라도 네. 이 계정을 달리해서 네. 재판용인지 행정용인지 이렇게 따로 쓴다는 건지 네. 남 판사가 무슨 취지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네. 확답을 피했습니다. 뭐 모르겠다는 거지 아니다는 아닌 건데 법관의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남 판사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네. 법관회의 회칙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표 판사 5명이 네. 동의해서 발의하면 2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으로 네. 삼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법관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승용 판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대표 중에 아까 말씀 5분 이상이 동의해서 발의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남인수 판사님은 대표는 아니시거든요. 대표 5분을 모으지 못하면 그건 논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남인수 판사는 네.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법관 회의에서 해당 컴퓨터 조사 요구를 80%가 넘는 비율로 의결을 했는데도 네. 결국 전면 거부됐다. 이는 향후 상설화될 법관 회의의 위상을 요구한다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네. 남 판사는 그러면서 법관 회의 의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네. 펼쳤습니다. 안 그래도 뭐 판사회의 상소라 받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한 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에는 법관회의가 모양새가 너무 빠져서 딜레마일 거다라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점입 가경이네요. 장한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입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텐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검찰 개혁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관련해서 질문 등을 쏟아냈는데요. 네. 문무일 후보자는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봉투 만찬으로 상징되는 검찰 구태에 대한 문무일 후보자의 인식과 향후 네. 검찰 개혁 의지를 함축적으로 이제 발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적임자로 문무일 후보자를 인선한 뭐 배경과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관련 일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네. 판사들을 포함한 법조계 집단 반발로 이어졌죠. 네.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이 터졌는데요. 네. 당시 문무일 후보자는 사법 연수행 신분으로 네. 연수원 동기였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과 함께 네. 뭐 연수생 반대 서명을 주도해서 185명의 반대 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원래부터 뭔가 싹이 좀 보였네요. 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수사했던 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예. 지내는 등 네. 뭐 청와대에서 문무일 후보자의 이런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을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강단 있는 면과 무엇보다 수사 실력에 있어서 네. 문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이걸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검찰 신망이요.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크게 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사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주는 거죠. 네. 멀리 나갈 경우 기소권과 기소를 위한 보충 수사권만 네. 검찰에 두는 즉 뭐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은 곧 가진 권한 나눠주기, 네. 내려놓기, 검찰 권력의 약화 이런 뜻입니다. 네. 뭐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전부. 예, 바로 이 검찰 내 반발을 때로는 누르거나 네. 뭐 때로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네. 이렇게 달래고 추스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검찰 내 신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청와대가 이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네.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치밀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무일 후보자 어깨가 뭐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본인도 이런 입장인 거를 알고 있겠죠? 예, 오늘 출근길에 문 후보자는 네.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을 묻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네.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알고 있다. 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 네. 뭐 청와대가 바라는 것 등 네.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외부에서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실행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검찰 안에서는 뭐 개혁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 달래기와 이른바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 이거는 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속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딸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액수가 총 100억 원대에 달하는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어젯밤 영장을 청구하면서 갑질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횡령, 배임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취업시킨 직계 가족과 친인척이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30억에서 40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등 이른바 세기의 재판들이 연일 이어지면서 일반 국민들도 반법률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문과 신문, 이 차이를 구분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당사자들에겐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라고 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다.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며 한 말입니다. 삼성 승마 지원의 최종적 수혜자이면서도 정유라 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범죄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구속영장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김기춘은 신문하고 정유라는 신문하고 신문과 신문, 뭐가 다른 걸까요? 김기춘 전 실장도 정유라 씨도 모두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신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신문일까요? 한자로 보면 신문은 물을 신자에 물을 문자를 씁니다. 법률적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결이나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신문은 살필 심자에 물을 문자를 씁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재판정에서 검사가 블랙리스트 당신이 만들고 관리한 것 아니냐 묻고 이에 아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문은 판사가 검찰에선 당신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얘기해보라 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이랑 같이 있는데 도주할 생각은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신문은 수사나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캐묻는 것을 말하고 신문은 피의자 등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은과 미음, 받침 하나 차이인데 당사자에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두 차례 검찰 영장 청구를 피해간 정유라 씨. 검찰은 연일 정유라 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피의 사실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신문 과정이 다 끝난 김기춘 전 실장.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법원이 김 전 실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7일자로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후 주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지연되는 등 보직 공백이 커 정기 인사 전에 이같이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대진 차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의형제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윤석열 체제가 진용을 갖춰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결과 비공개 등에 대해 불통 논란이 제기되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대표 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 후 법원 내부에서는 특정 판사들이 회의를 주도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고 대표 판사 2명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법무담당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담당관을 선임해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국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신체 조건 등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내로 332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149개의 지방 공기업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